안녕하세요.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입니다. 본 영상은 모병제 추진시민연대가 알리는 징병 강화와 관련된 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개정된 징병 강화 정책과 관련된 법, 징병 강화 의도의 법령안과 규칙 개정 관련 영상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시행되는 징병 강화 정책에 대한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의 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알리는 징병 강화 정책은 지금으로부터 1년 3, 4개월 전인 2022년 12월부터 언론사에서 보도된 2명의 병역 브로커가 고위공직자의 아들, 법조인의 아들, 의사 본인과 아들, 부유층,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게 1인당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 합해서 최대 16억 원대의 돈을 받고 이들에게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신체의 상태를 조작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한 병역비리 사건 이후 시행되게 되는 정책들입니다. 본 영상은 첫째,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둘째, 통지서 수령 거부자 처벌법 개정안, 셋째, 국방부 공고 2023회 44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의해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넷째, 개정된 병적 별도관리제도, 다섯째, 그 밖에 2023년, 2024년 이후의 징병 강화 방침과 마침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개정된 징병 강화 정책과 관련된 법은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에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도망, 행방 감추기,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 병역 판정과 관련된 검사를 대리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 대리신검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각각 의안번호 211090, 212257, 21158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대안 수정, 대안 반영안인 의안번호 21246330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해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실복무 의무 및 괴뢰핀 방지법,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운동 금지 및 기타 정치단체를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에서 제외한 법, 예비역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법과 함께 통과되어 그해 10월 31일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것입니다. 대안 반영안을 낸 국방위원장도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금지되는 병역면탈 조장글의 상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처벌법은 병역 판정 기준 글만 올려서 공유해도 처벌된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이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도 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후부터 아카라이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병무청에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병무청이 협조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카라이브는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아카라이브가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보니 한국 정부기관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의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과 유사한 법은 한국에서 처음 병역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삭제된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부터 존재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제정된 한국병역법은 징집을 피하기 위한 도망, 행방 감추기,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를 교사, 선동, 방조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 처벌조항은 1957년에 삭제, 1962년에 다시 제정된 후 1983년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와 유사한 법인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형태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다른 국가에도 존재할까요? 한국의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 국가는 대만 정도로 확인되며, 한국의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과 유사한 법은 방해병역치제조례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입니다. 이 법은 조항 내용상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를 조장, 사주, 선동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복무거부, 기피를 포함해 병역거부, 기피를 조장, 사주, 선동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나머지 징병제 국가의 병역법, 징병제 시행을 중단했거나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카라이브에 올라온 게시글 중 우크라이나의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를 조장, 교사, 선동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자료가 있으며,
이 자료의 원본을 확인해도 우크라이나는 형법으로 단순히 징집을 거부하는 등 병역을 거부, 피하는 것,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만 처벌할 뿐 해당 행위들의 조장, 교사, 선동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병역법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 병역을 거부, 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이를 조장, 교사,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징집률이 높지 않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합법적 형태로 징집을 면제받는 방법 등 징병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출판물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는 징병제와 관련된 신체 검사 거부, 징병제에 의한 입영 거부,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 또는 속임수, 징병제와 관련된 신체 검사를 대리로 받는 경우 등을 실행한 사람만 처벌하는 징병제 국가가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것을 조장, 교사, 선동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까지 있는 징병제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정된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 외에도 징병을 거부, 피한 사람 등 병역 불이행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의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면서도 병역과 관련해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공직 후보자 등록과 공직근무의 자격을 박탈을 병행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불이익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직 후보자 등록과 공직근무의 자격을 박탈을 병행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아카라이브 본사가 있는 파라과이 또한 징병제 국가지만 파라과이군은 병력수가 적고 징병제 대상자의 징집률이 전체 징병제 대상자의 20%를 넘지 않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본사뿐만 아니라 아카라이브 서버도 파라과이에 있는 경우 징병제와 관련하여 처벌되는 기준의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를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법, 현재 한국에서 제정된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과 비슷한 성격의 법이 파라과이에 없을 경우에는 병무청 등 한국 정부기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도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 등 한국 정부기관이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을 근거로 한국인 대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버가 있는 현지 국가의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을 경우 현지 경찰이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국인 대상 커뮤니티 사이트의 본사와 서버가 모병제 국가에 있다면 한국 정부기관이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을 근거로 현지 경찰에게 수사협조 요청을 해도 현지 경찰이 수사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단순히 병역 판정 기준 글을 올려도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라는 소문도 있을 정도이므로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징집 감면을 받거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그대로 복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징병 대상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징집 기준을 완화하면 군복무가 어려운데도 징병 대상자가 된 사람도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조작하게 되는 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가 어려운데도 징병 대상자가 된 저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수킬로그램 더 빼거나 찌워서 징집 감면을 받으면 면탈 목적의 신체 상태의 조작으로 처벌된다는 것 등입니다. 애초에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징집 감면을 받거나 징집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복무에 적합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나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가 생기는 것도 징병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1년 3, 4개월 전에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벌어지는 비슷한 문제를 막겠다는 핑계로 병역면탈 조장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징병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인권침해를 야기합니다. 특히 이는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심각합니다.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도망, 행방 감추기,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 병역 판정과 관련된 검사를 대리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 대리신검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정도지만 이 법에 병역 판정 검사 거부, 징병 거부 등 단순 병역 거부, 징병을 피하기 위한 해외 체류를 조장하는 글, 징병제에 대한 비판, 비난, 징병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병역 거부 전반에 대한 탄압, 징병제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는 법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병역면탈 조장글 개시자 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발의된 징병 강화 의도의 법안과 제도는 2023년 12월 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125744 통지서 수령거부자 처벌법 개정안, 국방부가 공고 2023에 441호로 입법 예고해 2024년 2월에 개정 및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된 병적 별도 관리제도입니다. 둘째, 통지서 수령거부자 처벌법 개정안. 통지서 수령거부자 처벌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안번호 2125744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통지서 수령 의무자의 벌금 액수를 인상하고 전달 의무자의 처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통지서 수령 의무자의 수령 거부 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통지서 전달 의무자의 통지서 전달 거부 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 전달하지 않는 것, 전달이 늦어지는 것 또는 파기 등 예비군 통지서의 전달 의무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예비군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의 처벌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즉 예비군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자는 법상의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어 행정처분 형태의 처벌로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시 처벌 기준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징병제와 관련된 사람의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의 처벌을 완화하면서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징병제와 관련된 통지서의 수령 거부에 의한 처벌인 벌금형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발의한 징병 강화 의도의 법안입니다. 셋째, 국방부 공고 2023에 44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의해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3년 12월 13일에 국방부 공고 2023에 441호로 입법 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병역면탈 우려라는 이유로 일부 보편적인 신체적인 문제, 질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에서 현역 대상으로 판정하도록 병역판정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2024년 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평발로 불리는 편평조, 눈을 볼 때 시야가 흐린 상태로 보이는 난시, 병역 판정 기준에서는 불안정성 대관절인 십자인대 파열 등이며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보는 병역 판정 기준이 개정 전의 편평족, 난시, 십자인대 파열 관련 병역 판정 기준과 개정 후의 편평족, 난시, 십자인대 파열 관련 병역 판정 기준입니다.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흔히 평발로 불리는 편평족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의 판정 기준을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경우에서 30도 이상으로 강화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의 각도가 16도 이상 30도 미만인 경우에는 현역 대상인 신체 등급 3급으로 개정되었고, 그보다 각도수가 낮은 각도인 6도 이상 16도 미만인 상태는 신체 등급 2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난시의 경우에도 굴절률 차이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의 판정 기준을 5디옵터 이상에서 6디옵터 이상으로 강화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십자인대 파열 등에 해당하는 불안정성 대관절의 경우에도 손상 정도의 기준으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손상 정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의 판정 기준을 강화했고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거기에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의 판정 기준을 인대제 건수를 했다고 해도 재수술을 한 경우이거나 현역 복무 중에 십자인대 파열이 된 상태에서 인대제 건수를 한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손목 관절이나 발목 관절 인대 파열의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의 판정 기준도 손목의 경우에는 월상과 주상골 사이의 불안정 상태일 때 인대제 건수를 한 후에도 재발했을 때 재수술을 한 경우, 발목의 경우에도 인대제 건수를 한 후에도 재발했을 때 재수술을 한 경우 등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편평족, 난시, 십자인대 파열 관련 병역 판정 기준을 보아도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질환의 판정 기준 개정도 있는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인 경우에는 AMA 장애평가 기준을 준용한 기준으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병역 판정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의한 폐질환 문제 등으로 과거에 폐질환이 있는 경우도 병역 판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뇌전증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슈가 된 질환에 의한 판정 기준 개정으로
뇌전증은 지금으로부터 1년 3, 4개월 전에 언론사에서 보도된 병역 브로커가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신체 상태의 조작으로 뇌전증을 이용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뇌전증이 병역 판정 기준에서는 경련성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전증이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뇌전증에 의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을 가진 사람이 징병돼서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며 평발, 난시, 십자인대 파열을 가진 사람 또한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는 징병기준 완화에 의한 문제가 존재했기에 징병기준 완화에 의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역 징병 대상이 되는 체중 기준의 완화도 병역 판정 기준의 완화로 초고도 비만까지 신체 등급 3급 현역 징병 대상을 확대하고 저체중의 신체 등급 3급 현역 징병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BMI 기준으로 비만시 현역 대상인 경우를 BMI 34.9 이하인 경우를 BMI 39.9 이하로 완화했으며 저체중시 현역 대상인 경우를 BMI 16 이상에서 BMI 15 이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키 175cm, 체중 108에서 120kg인 고도 비만자가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에서 현역 징병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며 같은 키에 고도 비만자가 122.5kg, 123kg 이상인 경우에만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체중인 경우에는 키 175cm에 체중 46에서 48kg인 저체중자가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에서 현역 징병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며 같은 키에 저체중자가 45kg 이하인 경우에만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고도 비만도 저체중도 징병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없고 오로지 키 145cm 이하인 경우, 즉 흔히 외소증, 소인증으로 부르는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징병 대상에서 면제되는 게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이 징병 대상 면제도 키 145cm부터 키 141cm인 때는 평시에는 징병 면제면서 장애인 등록자를 제외하면 민방위 편성이며 전시에는 전시근로 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에 징용되는 전시근로역, 키 140cm 이하만 전시 상황을 포함한 병역 완전 면제가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비만이나 저체중을 가진 사람들은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낮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징병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군입대가 가능한 경우에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비만이나 저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해도 지원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입대가 불가능한데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 육군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 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 육군 규정을 보아도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비만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이 미군에는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림프관계 질환도 상태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4급으로 개정하는 안에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림프관계 질환 병역 판정 기준에서 림프관종에 의한 보존적 또는 수술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 시 평시와 전시 모두 신체 등급 4급으로 하는 개정안과 달리 림프부종, 광범위한 림프관종으로 보존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 재발했을 때 평시에는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징용되는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피부암 중에서 악성 흑색종, 편평세포암, 피부림프종이 있는 사람이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을 받게 된 것이 전이된 상태에 피부암이 있는 사람처럼 병역 완전면제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6급으로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미 피부암 전 단계의 종양이나 기저세포암이 있는 사람까지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것을 보았을 때 징병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병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남성을 학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경미에도 진단 기준에 충족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으로 경미에도 진단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체 등급 3급 현역 징병 대상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의 기준을 보면 경미한 정신적인 문제가 가볍게 있으면서도 진단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호하고 기능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경우라든지 혹은 진단 기준에 안 맞으면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해도 현역 징병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해당 판정 기준의 개정 전이나 후나 다름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 문제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현역 징병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 병역 판정 기준의 개정 전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랜스젠더가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불일치의 경우에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의 호르몬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개정은 성별불일치를 진단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이 부족한 트랜스젠더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지 않으면 성별불일치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이로 인한 호르몬 치료 등의 기록을 병무청에 내지 않으면 성별불일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현역 징병 대상으로 되는데, 이들이 그대로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해서 진단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물론이고 군에서도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성별불일치의 경우에는 2018년 이전에는 성격장애와 동일한 판정 기준을 적용했고, 이중 성별불일치는 성주체 성장애 및 성선호장애였습니다. 이 판정 기준은 신체 등급 3급부터 5급까지인데 각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입니다. 이 판정 기준은 2018년부터 성격장애와 분리되어 분리 초기에는 성격장애와 동일한 판정 기준 그대로였지만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과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의 성별불일치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기준이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경력이나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경력입니다. 그러다 2021년에 성주체 성장애 및 성선호장애가 성별불일치로 바뀌었고, 성별불일치의 4급 판정 기준이 삭제되어 성별불일치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도에 상관없이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 대상으로만 판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2024년에 다시 성별불일치에 의한 병역 판정 기준이 치료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대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4급과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을 받도록 바뀐 것입니다. 2021년에 병역 판정 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병역 판정 기준에 있던 성선호장애는 트랜스젠더가 진단받는 성별불일치가 아니라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 진단받는 것으로 성별불일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성별불일치는 성정체 성장애, 성주체 성장애로 불렸으며 성별불쾌감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병역 판정 기준에서 성주체 성장애 및 성선호장애가 성별불일치로 바뀌었을 때 성선호장애는 병역 판정 기준에 그 밖의 성 관련 장애를 판정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중에서 이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에서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에서 여성의 성정체성으로 정체화한 일명 MTF 트랜스젠더 중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고환결손과 음경이 상실된 것으로 분류되어 평시 징집면제 민방위 대상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뇨기과 관련 병역 판정 기준을 보면 고환결손과 음경절단이 있는데 각각 남성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쪽 고환이 결손된 경우와 음경의 부분 상실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4급이며 고환의 완전 결손과 음경의 완전 상실인 경우에는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입니다. 이 병역 판정 기준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MTF 트랜스젠더가 받는 성전환 수술의 특성상 남성의 생식기가 상실되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가 상실된 것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경우에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징병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과 관련된 사례는 2023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한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이전만 해도 성별정정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권리 문제와 관련된 성별정정 요건 완화에 반대와 관련된 주장 중에서는 징병제가 존재해서 나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별정정 요건 완화는 성정체성이 태어난 성과 반대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안 받아도 반대의 성으로 성별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장 중 하나로 태어난 성이 남성인 사람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징병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올해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 중 트랜스젠더가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 등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도록 한 개정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보다도 더 완화돼서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낮은 신체 등급의 현역 징병 대상자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성정체성이 달라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군 내부의 인권 문제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를 징병제에 의한 복무 대상자로 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도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직업군인을 선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2020년에 강제 전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고 변희수 하사의 사례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부사관 양성의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사관으로 입대했지만 입대 전부터 있던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은 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강제 전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수술은 성별 불일치로 인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 대한 치료로 권유받은 것으로 변희수 하사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정신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강제 전역은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에 의한 전역 기준에서 전역 사유로 분류되었기 때문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강제 전역은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에 의한 전역의 근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을 했지만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원했고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육군에 내게 되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경력이 강제 전역 전에 부사관 복무가 전부인 상태에서 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의해 이전부터 있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해진 것 외에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변희수 하사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알아보는 것에 의한 영향으로 업주가 변희수 하사를 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성전환 수술과 관련된 대출 비용을 갚아야 하는 것, 취업을 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생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에 의한 전역의 근거는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에 의한 전역에 사용되는 심신장애 등급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2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심신장애 등급이 1급부터 9급까지인 경우에는 퇴역 또는 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직업군인이 2등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전역의 근거가 됩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중 MTF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을 때 징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병역 판정 기준에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고환결손과 음경이 상실된 상태로 분류되어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대상,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5급입니다. 이와 동일한 상태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심신장애 등급에서는 양측 고환결손과 음경이 상실된 경우로 분류되어 각각 심신장애 등급 5급에 해당하며 합산 시에는 3급에 해당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근거가 바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등급 3급에 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사안과 관련된 단체에서 변희수 하사는 고환결손과 음경이 상실된 상태에 의한 강제 전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남성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위인 고환과 음경을 상실한 군인을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 생긴 기준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 입장을 보면 한쪽 고환을 잃으면 이 경우에는 평형감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환이 손실되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 호르몬 교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전역하도록 한 규정이 고환과 음경을 상실한 군인을 전역하도록 한 규정으로 여성이 된 변희수 하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변희수 하사의 사안과 관련된 단체에서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희수 하사가 육군에 낸 자신의 강제 전역 취소 소송 결과는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소송에서 변희수 하사가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은 취소되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사유를 보면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성별정정을 신청한 후 성별정정을 허가받아 성별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봐야 하고 이 때문에 전역 당시의 군인사법의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에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가능한 국가는 20여 개 국가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는 징병제 국가인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인 이스라엘, 쿠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가능한 국가의 대부분이 현재 기준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이 중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던 시기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가능하게 한 국가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가능한 국가 중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는 상태에 따라서 징병 대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같은 일부 징병제 국가, 유대인 여성까지 징병 대상인 이스라엘 등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기준이 다르지만 태국 기준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치료 여부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병 대상이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징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도 징병제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는 트랜스젠더가 온전한 선택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것,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별 불일치를 진단받은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를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징병제에 의해 의무적인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게 크며 사회복무요원 대상뿐만 아니라 현역병 복무 대상으로까지 확대해도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반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개인마다,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희 단체는 징병제 하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징병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여성 징병제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 여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도 징병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며 태어난 성별에 관계없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는 당사자의 완전한 선택이 보장되는 모병제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군 내부 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병역 판정 기준 중 징병 대상으로 판정되는 기준이 완화된 것과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은 병역의 공정성을 내세워 병력 유지, 병력 채우기를 통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 중에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남성을 학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개정된 병적 별도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넷째, 개정된 병적 별도 관리 제도. 작년 12월부터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시행되었는데 작년 12월부터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대한 내용은 먼저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공직자, 체육인,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징병에 응하는가, 징병 대상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으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해외 체류 여부 등 병역과 관련된 감시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설명에서는 일반 병역 의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병적 별도 관리 제도 자체가 병역과 관련된 감시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 있어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자는 징병제와 관련된 감시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병역 의무가 시작되는 연령이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또는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편성 대상인 전시근 노역으로 편입될 때이거나 병역 완전면제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직자로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직자입니다. 여기에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의 자녀 또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입니다.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이들은 보건소장, 도청이나 광역시청의 과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부처의 청장,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들도 포함됩니다.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여기서 언급한 보건소장, 도청이나 광역시청의 과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부처의 청장, 장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외에도 군의 대령 이상의 장교, 즉 대령과 일명 장군으로 부르는 장성급 군인, 2급 이상의 군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군의 대령 이상에 해당하는 계급인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직무등급 6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국립대학의 총장 및 부총장, 교육청의 교육감 및 교육장, 4급 이상의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도 포함되며 공기업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수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그리고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유관기관의 임원도 포함됩니다. 즉 고위급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 본인과 그의 자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공적인 연구 업무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공기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끝나는 기관 등 그 밖에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유관기관의 임원은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가 됨으로 인해 본인과 자녀가 병적 별도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은 운동선수, 연예인을 말하는데 상세히 말하면 운동선수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었거나 국가대표 선수였던 경우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로 이들이 병적 별도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흔히 1년에 수억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의한 세율이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경우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의한 세율이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경우는 수입이 1년에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이며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경우는 수입이 1년에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직자처럼 고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병적 별도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확대는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범위를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까지만 해도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5억 원 초과였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 표준 구간의 같은 해의 법 개정으로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병적 별도 관리 대상 중 고소득자 범위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축소,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소득과세 표준 구간 신설 때문에 완화된 병적 별도 관리 제도 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로 완화된 것을 이번에 5억 원 초과로 강화한 것입니다. 병적 별도 관리 제도 대상자 확대 추진도 있는데 유명세가 강하거나 고수익이 있는 유튜버, 아프리카TV BJ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병무청이 이를 추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방송 채널 운영을 하면서 보여준 재능으로 많은 유명세를 얻거나 많은 수익을 번 사람이 유명세가 강하거나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징병제와 관련된 감시를 남들보다 더 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의 대상자 중 체육인,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경우 올해 2월 6일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올해 8월 7일부터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운동선수,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경우,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경우 중 병무청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였던 운동선수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까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시행됩니다. 이처럼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유명한 계층은 유명하고 남들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이유, 징병제의 공평성, 형평성을 맞추는데 남들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유명한 계층을 다른 징병제의 대상자보다 관리를 특별하게 받도록 함으로 징병제에 의한 감시를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징병 강화 정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시기인 1973년에 생긴 특수병역관리제도, 병역관리특별제도 등으로 불린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활한 제도입니다. 1973년부터 생긴 해당 제도 또한 대상자가 정부 부처의 청장,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의 아들, 고소득자 본인과 그의 아들, 운동선수, 연예인 등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으로 구성된 계층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에 폐지되었다 1992년에 병역특별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유명한 계층이 남보다 관리를 더 받는다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불만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1996년 내지 1997년경에 폐지되었습니다. 특수병역관리제도, 병역관리특별제도 등으로 불린 제도는 병무청 내규로 존재했다 폐지된 것이며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에 이와 같은 제도의 제도입 추진까지 나왔습니다. 이 추진으로 2015년 내지 2016년에 병역법 개정으로 다시 실시하게 된 징병 강화 정책 중 하나가 병적 별도 관리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에서든지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부유층,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연예인, 운동선수가 일반인보다 도덕적 의무, 법을 남보다 더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유명인이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인 프랑스어 표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로도 풀이됩니다. 이는 한 나라의 사회지도층,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이 스스로 자선단체,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 예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남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있겠지만 징병제 하에서는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까지 예로 들기도 합니다. 대개 징병제 국가에서는 사회지도층, 부유층,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의 병역 여부에 민감한 편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이들이 징집 감면을 받은 경우,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 징병을 거부 또는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많다면 이 문제로 사람들은 사회지도층, 부유층, 연예인, 운동선수가 징집 감면을 받은 경우,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 징병을 거부 또는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많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병제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정치인, 고소득자 본인이나 그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연예인, 운동선수라고 해서 징병에 응하는가, 징병 감면을 받는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징병을 거부한다거나 징병을 거부 또는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무는 것 등 병역에 관한 것을 일반인보다 더 감시받도록 하는 것도 징병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을 피하기 위한 해외 체류, 징집 면제나 감면, 복무 중 특혜 상관없이 병역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조카가 반전주의 신념으로 징병을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태양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한 것, 안상수가 수년 동안 단순 신체검사 거부, 단순 입영 거부, 이후 입대하다 귀가된 후 징집 의무 연령이 지나 징집이 면제된 것 등 일부 정치인이 신념이든 개인적인 이유 상관없이 징병을 거부, 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치인 중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징병제의 대상 연령이었을 때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보충역 징집 감면, 평시 징병 대상에서 면제, 병역 완전 면제가 된 것에 대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정치인의 아들이 신념이든 개인적인 이유 상관없이 징병을 거부한다거나 피했다는 사례는 징병을 피하기 위한 해외 체류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고 정치인의 아들이 징병을 거부한 후에 징병제에 대한 반대 활동 또는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징병제에 반대하는 활동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이 스스로 자선단체,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 소득이 높은 계층에 한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 등 일반인보다 의무를 많이 다하도록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이 징병제나 모병제 상관없이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는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의 군복무 문제에 한해서 보았을 때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징병제에 의한 군복무의 하나여 말하는 것으로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이 징병제에 의한 복무를 거부, 피하는 경우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것에서 의혹을 받는 것 등이 징병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이 아닌 계층에 상관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의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하면 사회지도층의 자녀,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의 자녀가 징병제에 의해 군복무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반 군인들이 받지 않는 편의를 받는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고 논란이 되는 이른바 황제복무로 불리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나오는 것도 징병제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징병제에 의한 군복무를 거부, 피하는 경우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되었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고 군에서 복무하더라도 특정 계층의 황제복무로 불리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징병제를 없애 일반인,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자제, 계층 상관없이 군복무를 징병제라는 강제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연예인과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징병제라는 강제에 의한 활동 중단 없이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징병제는 사회지도층, 유명인, 부유층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지 않는 것을 유도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병제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인 징병을 거부하는 것,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것, 징병을 거부 또는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의 빈도가 일반인보다는 사회지도층, 유명인, 부유층에게 많고 이로 인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제정한 징병 강화 정책이 바로 사회지도층, 유명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병적 별도관리 제도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라는 징병 강화 정책이 있으면서도 클래식 음악가나 성악가가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운동선수가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1개월 이내에 군사훈련을 한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공평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으로 분류되는 연예인 중 가수가 국제 대중음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이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되어도 공평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인해 공평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도 징병제의 대상자가 비군사적 노동을 강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강제노동으로 분류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계층 상관없이 고액의 돈을 낸 경우 한국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해당 직업 자체로 징병제 하에서 평시에 징집, 복무가 면제되는 형태의 병역특례였다면 강제노동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이 역시 징병제 하에서는 공평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됩니다. 몽골 같은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 대상자가 일시에 돈을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비용으로 일시에 헌납하면 합법적으로 평시에 징병, 복무가 면제되는 일종의 병역특례 제도가 실제로도 있으나 이 또한 징병제의 공평성, 형평성으로 대부분이 복무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공평성, 형평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징병제 하에서 특정 계층이 특정한 직업이 있어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등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서 일시에 돈을 국방상 목적 등으로 국가에 헌납해서 병역특례 대상이니 징집면제 대상이니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평성, 형평성에 안 맞는다 등등의 말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의 자녀, 부유층의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가 징병제 하에서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집감면이 되거나 징집이 면제되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 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본인과 자녀, 부유층 본인과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가 징병제에 의한 군복무를 거부하고 징병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징병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긴다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징병제에 의한 복무를 거부, 피한다거나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있어서든 속임수이든 상관없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징병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병을 거부, 피하는 것,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있어서든 속임수이든 상관없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소리는 사회지도층, 대중에 영향을 주는 유명인, 부유층의 도덕적 부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징병제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계층 상관없이 징병제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경우이거나 복무를 해도 편의를 보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징병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징병제의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징병제의 대상자 대부분이 공평하게 징병되어 군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면 재능을 가진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낭비일 것이며 같은 명목으로 군에서의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징병되어 군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군 내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군에서의 복무가 어려우니까 보충역으로 분류해 1개월 이내에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군에서의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군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면서 문제없다고 인식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징병제의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징병제의 대상자 대부분이 공평하게 징병되는 형태로 된다면 공평성과 형평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자녀, 부유층의 자녀와 유명인이 현역병으로 징병된다고 해도 군 내부에서 이들이 황제복무로 불리는 특혜라는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를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눈치 때문에 없애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 맞지 않는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징병제가 폐지되어야 군복무 문제에서 생기는 공정성이라는 문제,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 없이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2023년, 2024년 이후의 징병 강화 방침도 보겠습니다. 다섯째, 그 밖에 2023년, 2024년 이후의 징병 강화 방침. 그 밖에 2023년, 2024년 이후의 징병 강화 방침은 징집이 감면되었거나 면제된 사람에 대한 사후 감시 강화 방침으로 이 방침에는 병역 멘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 도입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한 병역 멘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 도입과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 관리 강화는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안에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나온 사후감시 강화 방침 중 하나로 병역 멘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은 5억 8천만 원으로 이미 국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는 신체 등급 4에서 6급 판정자의 자격, 면허 취득정보, 범죄 이력, 취업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의 추가 정보를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 파악한다는 방침에 의해 도입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서 자격, 면허 취득정보, 범죄 이력, 취업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의 추가 정보 종합 분석이 신체 등급 5에서 6급이 아닌 4에서 6급이라는 것은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으로 된 사람 중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 취업한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로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반발이 일어날 방침이며 정부 예산을 이러한 방침에 사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징병제에 의한 인권 탄압과 착취를 위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고소득자 본인과 아들의 병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은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전담 조직을 중부, 남부, 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개편한 것이며 이들 권역에 병무청이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회 의학자문단을 설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과 병역 판정과 관련된 신체 등급 판정 기준 자문을 맡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의학자문단을 설치해 의학자문단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병역 처분의 적정성 검증을 맡도록 하고 병역 판정 신체 등급 판정 기준 자문을 맡도록 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있어 사실상의 징병 강화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징병 강화 방침은 핀셋 검증으로도 불리는 징병 강화 방침입니다. 이 방침 이전에 나온 2023년 3월의 사후방침 강화 자료와 기사를 보면 병역면탈 의심자의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해 요주의 요인식별로 면탈 의심 정황이 제기된 면제자에 대해 후속 치료를 계속받고 있는지 검증하는 사후 강화 방침도 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후 강화 방침으로 병무청이 2023년에 병무행정 시스템 내부의 병역이행 단계, 질병, 진단서 발급 병원 및 의사별 정보 제공을 통한 면탈 의심자 분석체계 강화라는 징병 강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실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이든 그 정도가 어떻든 조작이나 속임수이든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징집이 감면된 경우, 평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병역 완전 면제 판정된 경우 상관없이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특히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자해, 체중 조절, 건강 상태의 조작 등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가 징병제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징병 대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 대상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 국민의 혈세로 인권 탄압, 착취를 강화하는 것에 쓰이므로 국가 예산 낭비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징병제가 폐지되어야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자해, 체중 조절, 건강 상태의 조작 등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에 대한 영상을 마치기 전 마침말을 보겠습니다. 마침말. 이렇게 살펴보듯 징병제 그 자체, 징병 강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징병 강화 정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징병 강화 정책은 국적이 이탈되거나 상실된 남성의 상세주소 요청법과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 대상 확대입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징병 강화 의도의 법안은 2021년 2월과 같은 해 9월에 발의된 입영 의무 및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하는, 즉 징집 의무와 병역 의무의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회기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올해 5월 29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 폐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원될 22대 국회에서도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징병 강화 의도의 법안을 발의한 경우 징병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저희 단체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단체는 병력 유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징병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 제작 이전에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도 밝힌 것도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징병 강화 정책을 결단코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결단코 반대하는 대상은 본 영상에서 살펴본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통지서 수령 거부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 인상, 병역 판정 기준 완화,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자 확대입니다. 그 밖에 2023년, 2024년 이후의 징병 강화 정책과 방침으로 징병제의 대상자가 징집 감면이 된 경우, 징집이 면제되거나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경우에 각종 추가 정보를 종합해 감시를 강화하는 사후 방침 강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그 밖의 징병 강화 정책 또한 저희 단체가 결단코 반대하는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징병제 그 자체, 징병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 자체입니다. 병력 유지,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징병 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에 따른 징병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단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기더라도 저희 단체의 징병제 반대 및 모병제를 위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